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생중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가 아주 정신을 차리고 1820선을 재차 돌파하고 있고요. 지금은 1824포인트가량 되는데 아까는 중반도 살짝 넘어섰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600억가량 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550억 정도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결국에는 장초반 약간 사주는 듯 했었는데 수신권은 역시 매수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양매도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 초반부터 2,600계약 이상이나 사면서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역시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차익 거래도 160억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비차익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이긴 한데 물량이 좀 많게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가 1822포인트 상승폭이 약간 줄어 아쉬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업종별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센 업종은요, 운수 장비 쪽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갔던 자동차가 가고 여기에 조선주가 오늘 제대로 가세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큰 그런 분위기가 엉켜있는 운수 장비가 가장 세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날인데요. 현대중공업이 한 1.5% 30만 7,500원까지 갔고요. 모비스도 24만 6천원까지 갔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18만 1,500원, 현대차가 15만 9,500원. 지금이 딱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장중 신고가 내고 있는 현대차 필두로 한 자동차, 그리고 계속해서 역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중공업 위시한 조선주, 이렇게 해서 오늘 운수장비가 신고가 행진들을 연이어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기아차도 약간 상승 탄력이 다른 종목보다 다시금 조금 줄어들었다 싶기도 하지만 다시금 곧바로 상승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삼성중공업은 강보합 정도의 보폭으로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운수 창고도 역시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대한항공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글로비스도 역시 자동차 관련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물류 관련한 회사니까요. 0.6% 강보합으로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무려 3% 급등 출발해주는 것도 운수창고 쪽 분위기가 긍정적인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화학주에서도 신고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아침 다시금 2.5% 시원하게 다시 뛰어주는 모습이고 LG 생활건강도 2.8%, OCI도 다시 3%대 동참하면서 화학주들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약간의 조정 끝에 얕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KCC도 1.7%, LG화학도 오늘 러브콜을 좀 받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호남서류가 오늘 또 신고가를 냈었습니다. 2.8% 상승해서 지금 19만 8천 원인데요. 거의 한 20만 원도 돌파를 했던가 혹은 아주 근접했던 가격까지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SK에너지가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이 조금 독특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성과 제일모직도 오늘 현재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자, 기계 쪽도 역시 현대엘리베이터가 3%, STX 엔진이 3%나 급등 중이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쪽은 통신, 전기가스, 의약, 유통, 역시 내수주 쪽이 갑자기 조금 약해진다 하는 느낌이 일제히 드는데 신세계 정도만 강보합권이고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모두 내리는 가운데 롯데쇼핑은 2% 가까이나 밀립니다. 은행주 역시 조금 약해서 전반적으로 내수가 조금 약해지고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건설도 오르긴 하지만 GS건설이 한 1%가량 대림산업이 약간 강보합 정도일 뿐 전반적으로 내수가 조용, 민감주가 바짝 오르는 그런 날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오늘조차도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날인지요? 네. 오늘도 사야 되느냐의 여부, 굉장히 광식거리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금주는 주 초에는 매수하고 주 중반 이후에는 한번 차익 실현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한 주간의 정중앙인 수요일장입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 있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팔고 나면 더 갈 것 같고, 그죠? 또 안 팔면 빠질 것 같고, 참 주식시장 진짜 어렵습니다. 하락할 때도 어렵지만 상승할 때도 그죠? 굉장히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금주도 쉽지 않은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이고 오늘장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조속으로 선선한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아직 햇살이 따갑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있으면 역시 바람은 선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시간의 흐름, 자연의 현상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일부터는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조는 살아있습니다.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네. 그러나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추세가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상승 기조 하에서도 과열권 진입했을 때 한번 매도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올라올 때는 자, 그동안 팔까 그렇죠? 이익 실현 할까 갈등하셨던 분 이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하셔서 두둑한 주머니를 가지고 고용 앞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는지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자, 지난주부터 4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고합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네. 상승했다는 자연적인 눌림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우존스 공업지수 미국 시장도 자, 직전 고점대 라인이 1650포인트 전후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노멀하게 판단해 본다면 1600선에서 1700선 사이에서는 직전 고점대의 매물벽대, 물량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자,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더군다나 화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화수목입니다. 그러면 월요일과 금요일 또 휴무를 하시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길게는 한 9일에서 10일까지도 이번 연휴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금요일장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하물며 그럴지언데 다음 주에 있을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1600포인트 이상 직전 고점 때부터는 이제 매물벽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4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상승 기조는. 그러나 추가 상승 시에는 과열권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체크해줘라. 그럼 과열권을 진입한다는 건 뭐죠? 상승 시마다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도 한 번 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간만에 미국 우리 저기 전화 상담 샌등씨 그 로고 때문에 옆에 아까 안 보이시는군요. 제가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먼저 보이시네요. 왜 오늘은 특이하게 위에 보조 차트를 하나 더 놨습니다. 네. 예. 월요일까지는 안 보여드렸던 건데 예. 제가 아끼는 차트인데 네. 오늘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차트 중에 스토캐스틱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스토캐스틱 차트가 과열권과 침체권 진입 신호를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푸른색 선으로 있는 것이 이게 침체권입니다. 침체권에 들어온다는 건 뭐죠?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 권역에 들어왔다 하는 신호고요. 네. 또 반대로 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과열권 진입 신호입니다.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시 추격 매수는 조심하라 하는 신호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우연찮게 과열권에 진입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아무리 상승 기조로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열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금부터는 좀 템포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동남아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가 소폭 상승했다 지금 소폭 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바닥을 찍었죠. 빠져야 빠질 폭도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기에도 이렇게 침체 국면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올라가기에도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죠.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 좀 더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자, 중국 증시도 한번 보죠. 자, 중국 증시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쫙 있죠.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네. 아직도 기간 조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증시 한번 보죠. 자,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영국 증시.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유럽에 재정기가 있더니 어떠니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펼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나는 갈란다 마이웨이를 위치고 있죠. 예. 예.
프랭크 시네트라가 불렀나요? 마이웨이. 예. 예. 어쨌든 그 마이웨이를 붙이는 계속 상승입니다. 뭐 이제 더 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주식 한번 위에 한번 보시죠. 과열권 진입 시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조는 틀림없다. 근데 매수하려면 지금 매수하지 말고 좀 쉬었다 매수하라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좀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지금은 한번 기분 좋게 한번 줘라 이거죠. 네. 주식 투자를 잘하는 고수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사시고 언제 파십니까 했더니 예. 남들이 팔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 내 거 좀 제발 사가 주십시오 하고 투매를 던질 때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사주자 해서 사준다고 합니다. 예. 또 팔 때는 언제 파십니까 했더니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서 안달을 할 때 에이, 나는 요 정도 먹었으니까 남들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도를 물량을 준답니다.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최저점에서 매수한 것이고 또 매도도 최고점 근처에서 매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찬가지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은 저점과 고점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다음 주 연휴 그리고 과열권 진입에 따라서 한번 이익실현을 해주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모처럼 제가 위에 보조지표를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아, 이것도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옆으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예. 위에부터 한번 보시죠. 어때요? 예, 과열권 진입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죠. 예, 이렇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투신권에서도 장초반 소폭 매도했다가 매수로 돌았다가 지금 다시 매도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네. 이익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의한 그런 매매 전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 매매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지금도 상승시의 추격 매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증시도 이미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1800선 이하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데 한 20포인트 하루 이틀이면 다 빠지죠. 나는 이거 충분히 감내하겠다. 그러시면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한번 팔아줄 때는 이익실현을 해주는 것도 주식 투자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더군다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익실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플러스 한 8포인트, 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플러스 3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네요. 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빨리 달궈진 새가 빨리 부러진다고 합니다. 당금질을 네. 하면 서서히 오래 그쵸 망치로 두드렸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무에 넣었다가 이런 당금질을 서서히 해 이렇게 달궈진 새가 그렇죠. 강철이 된다시피 지금의 네. 장도 오늘도 아침 시초가 너무 갭상승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오늘은 한번 이익실현을 해주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히려 주중반 이후 급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로 늦추셔도 좋을 그런 패턴이다. 지금 시점이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보다는 한번 이제 이익실현 차원에서 오늘 장은 한번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량을 네.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신지, 뭐 일부 정도만 차익을 실현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네,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60% 내외의 주식 비중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하는 이유는 저는 기조가 상승 기조입니다, 지금. 네네. 항상 주식이라는 게 묘한 것이요.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뭐죠? 자동차죠. 네. 그죠? 자동차 아닙니까? 그리고 지주사들. 그죠? 지주사들. 그리고 주선주가 지금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화학주. 예.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이익실현을 해주자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종목,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너무 싼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네. 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 초기 국면, 이제 바닥 탈출하는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주중반 이후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들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기 위한 그런 이익 실현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수익 확정 짓고 조금 이제 덜 올라온 종목들 같이 갈 테니까 조금 뭐 장이 조금 쉴 때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한번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또 만만치 않게 샀어요. 펀드 환매 물량 뭐 결국에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4천억 원대 역시 만만치 네. 않게 샀는데 기관은 또 어떤 종목을 역시 다 전 종목을 팔지는 않았을 텐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좀 보여주시죠. 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패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종목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요즘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파느냐,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 투신권이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매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전일장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매수했고,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LG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러브콜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매수 꾸준히 하고 있죠. 철강주 이제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기 주도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철강주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주, 신한지주를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신한지주 지금 사장과 회장님 그리고 행장님이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지만 좀 창피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악재가 나왔을 때 그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 이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은행주,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도 이제는 눈여겨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는 삼성중공업, LG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했고요.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호남석유화학, 그리고 SK, 포스코,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 연면에 한번 보세요.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억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금주 초까지는 조금 크게 증가되는 한 4,500억대의 매수를 보이다가 지금은 200억대로 역시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금주 들어서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익 실현 차원의 그런 전략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좀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물량도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전일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국순당을 필두로 해서 서울반도체, 하나투어, 주성엔지니어링, 신화인터텍을 매수했는데, 그쵸. 규모가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좀 내놓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하는 종목이 나타나네요. 네. 다음을 124억 매수하면서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SFA, 실리콘웍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의 동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셀 하는 날이다. 어느 정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섹터군에 좀 짭짤하게 재미를 봤다라면 오늘은 일부 한 60% 정도 차익 실현을 하자 얘기를 하셨고, 아까 언뜻 힌트는 이제는 은행주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신한지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제가 꼭꼭 가슴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어떤 말씀을 또 하실지 그것도 궁금한데 다음 주 초반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실지도 저는 관심을 갖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네요. 자, 계속해서 특징주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같은 날 장에 처음 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1800 넘어서고 난 다음에 IPO에서 새롭게 얼굴 내미는 종목들 거의 다 강세 출발해서 상한가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처음 새내기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고 또 역시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서울현대신문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신규 상장한 종목은 어떤 건지요? 예, 오늘 중국 기업인 성융광전투자가 코스닥 시장에 처음 입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공모가 2,800원보다 높은 2,92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초반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잠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새내기주들이 잇단 강세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성융광전투자가 이것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금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간으로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의 12월 인도분 금값은 장중 온수당 1276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DVS, 애강 리메텍, 한성 엘컴텍, 보려아연 등 금 관련주들이 모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안타깝게도 오늘 성균관전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3,000원대 중반까지도 한번 밀어보았었는데 지금 조금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소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지수는 1,817포인트 정도로 역시 상승폭이 살짝 줄어서 지금 1포인트 정도만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도 매수 우위고 외국인들도 사주는데 네,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추석 앞두고 차익 실현하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지수도 큰 폭으로 뛸 것 같다라는 전망은 단기적으로 들을 수가 오늘 없었던 날이었는데 국내 주요 증권사는 리포트를 통해서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예, 최근 추석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180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추세적인 주가 강세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은 오늘 글로벌 경기 우려 완화로 위험자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이머징 증시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추석 연휴의 시간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일부를 차익 실현하면서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최근 글로벌 유동성이 고성장,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신흥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는 유동성, 기업이익, 펀더멘털 개선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신증권도 오늘 추석 연휴 직전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기록한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코스피 거래량 증가 수혜주인 증권주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혹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와 최근 단기급등 부담 등의 요인은 다소 우려가 되나 미국 경제지표와 더블딥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일단 트렌드는 확실히 우상향이다. 여기에 공감을 좀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당장 추석 앞두고 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수익 실현하자. 이런 목소리도 오늘 여타 다른 패널들과 더불어 현대증권에서 나온 반면에 오늘 또 대신증권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기록한 역사가 많다. 때문에 지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증권주를 한번 보자. 이런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의견 주신 분은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10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1818포인트가량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의 센 전략 말고 오늘의 그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의 강세에 대해서 역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선주 이제 헐헐 날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어제 물론 긴 장대 음봉 이제 위에 윗꼬리가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차트 모양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조선주의 역시 강세를 점치는 마음도 있어 보였었는데요. 두 종목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요. 하나는 성광밴드인데요. 성광밴드는 역시 조선주가 가면은 같이 갈 부품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선 기자재주니까요.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신규 물량을요. 올해 이 정도 수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물량의 한 80% 이상 이미 달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었고 무엇보다 LNG 관련한 그런 수주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LNG 선박 관련한 수주를 또한 기대하는 마음도 대우조선해양에 거는 기대와 맞물린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미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방송 함께 하셨다면 개장 전에 언급한 부분이라 시초가에 일단 좀 사자라고 하셨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시초가가 25,000원 거의 그 정도 초반이었었는데 현재 대우조선해양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5,300원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살짝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1%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가격은 대우조선해양 한 29,000원 정도까지 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조선주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마감을 하면서 아쉽게 끝났던 대우조선해양 오늘 곧바로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신 손절 가격은 굉장히 바듯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메모를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 24,000원이 깨지는 23,900원. 빠르게 일단 손절을 좀 필요하다면 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2008년, 2009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LNG 선박 관련 수주가 된다면 역시 조선 기자재 부분, 피팅 업체들도 회복이 되겠죠. 역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많이 좋아졌었던 성광밴드를 보자고 하셨었는데요.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성광밴드 역시나 매수를 시초가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제가 메모해 둔 걸 보니까요. 25,000원 조금 안 되는 24,850원이었는데 현재 성광밴드 상승 탄력이 오늘 아침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번 주가를 보죠. 네, 25,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한 것이요. 26,700원 정도인데 오늘 괜찮습니다. 아주 갭상승을 조금 소폭이나마 한 그런 상황에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딱히 윗꼬리가 달려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 쭉쭉쭉 양봉으로 그대로 캔들 다 채워가면서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절 가격은 24,000원이 역시 깨지는 그 정도의 시점으로 보신 것 같고요. 역시 성광밴드가 좀 갭상승에서 뛰고 있지만 오늘 시초가에서 못 잡으신 분들, 게다가 가격 부담도 없는 성광밴드,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는 조선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조선주 전반적인 의견하고요. 대우조선해양 성광밴드 필요하다면 추가 의견도 더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의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 전화 연결 한번 시도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어제 좀 긴 윗꼬리 때문에 우려하셨지만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재차 강세인데요. 예, 조선주 역시 외국인들 매수를 앞세워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성광밴드 오늘 다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긴 꼬리 달린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올려야만 조선 업종들이 더 갈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성광밴드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시초가에 사지 못하신 분들 오늘 뭐 하락하면 사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네.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음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봉이 길게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 하락하면 사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다른 종목을 골라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가격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조정을 받으면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지겠지만 어제 긴 음봉에 의해서 오늘 또 연속적인 음봉은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봉 출현 시 대우조선해양 오늘 잡고 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성광밴드는요. 오늘 좀 따라잡아도 괜찮겠습니까? 시초가에 못 샀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제 기관 쪽에서 1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만큼 기관에서 성광밴드를 좋게 보고 매수를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까지 이제 뭐 BNP 파리바 증권에서 한 10,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네. 있는데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봉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양봉일 때 잡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성광밴드 모두 다 음봉일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의견 주신 분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서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아주 손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이 저희의 상담 전화 참고 번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영환 시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3153-2611번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02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LG화학이에요. 네, LG화학 얼마에 사셨나요? 34만 3천 원에 40%입니다. 34만 3천 원에 30%요? 네. 네. 자, 지금 34만 4,500원인데 아주 최근에 사신 거 맞나요? 네, 지난주에 예. 샀어요. 예, 그래요. LG화학의 성장성을 믿고 사신 겁니까? 네, 좀 중장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네. 요즘 변동폭이 조금 크네요. 예. 그래요. 뭐,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 34만 5천 원 정도면 그래도 뭐 수익을 아주 소폭이나마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네.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파시려고요? 글쎄, 한 연말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은요? 38만 원 정도? 네, 그래요. 이럴 땐 그냥 마음대로 좀 시원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연말까지 네. LG화학, 한 38만 원 정도까지 되면 팔려고 그러는데, 일단, LG화학 자체는 굉장히 펀더멘털 좋은 회사이기도 한데, 38만 원 연말까지 갈는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8만 원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박스권을 지금 옆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님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매물대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연 3일째 지금 내놨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번 추석 전에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빠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연말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38만 원만 문제가 아니고 한 40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석 때 32만 원 선 정도에서 약간 더 물량 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많거든요. 30%라고 하셨거든요. 예, 비중 30% 같으면은 물론 비중 30%가 많지는 않지만은 비중 30%에 또 더 담는다면은 사실 한 종목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조금 손실이 나면은 커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33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한 10% 정도만 더 담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요, 더 담는 거 말고 일단은 차익 실현은 조금 아주 소폭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팔았다가 다 말고요, 다시 들어가는. 지금은 판다기보다는 팔아도 지금 수익이 안 납니다. 네. 매매 수수료 빼고 세금 빼고 하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좀 더 반등 시에 이제 그 추석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개인들은 그래 많이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에서 이 종목의 좀 주가 방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자, LG화학 추석 전후해서 조금 물량이 조금 빠지면서 32만 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니까 요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요. 32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추석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빠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연말까지 38만 원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40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봐도 괜찮을 종목이다. 장기 투자하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아주 좋은 리포트도 나왔더라고. 손 대는 곳마다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그 사업마다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니까 LG화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믿음을 좀 주셔도 될 것 같고 연말까지 한번 쭉 홀딩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지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조금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걱정이 돼서요. 예, 그러네요, 정말. 자, 얼마 전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보면은, 그러니까, 음봉의 구간에서 거의 기관들이 팔았거든요. 네.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팔다가 결국은 외국인이 받았는데요. 어차피 이 종목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도 매도를 했다가 또 팔았다가 조금 이런 어떤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어차피 이끄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한 3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과매도가 나온다면은 물론 종목을 하락하겠죠. 네. 그렇지만 차트를 좀 멀리 보면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목이 조금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탄력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이 그렇게 줄창 한 넉 달, 5달 연속해서 계속해서 팔았지만 그때도 60일 이동평균선 한 번도 안 깨고 쭉 올라왔던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 그 물량 다 받아내고 그 이상 사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기관이 그렇게 사주는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줄 때 역시 이런 트렌드 우상향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연말까지 쭉 이어본다면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진단 너무 감사드려요. 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기뻐하시며 연말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융 좀. 네, 봐드릴게요. 예, 얼마에 너무 비싸게 사셨습니까? 사가지고. 네. 예, 웃잡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얼마에 사셨다고요? 17,500원.
17,500원. 6월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4월, 5월에? 5월에 샀어요. 네, 5월쯤에 사셨다고. 그때 네. 사실 때는 어떤 얘기가 마음에 좀 아니, 와닿으셨는지? 저기, 하나대투에서, 네. 자기가 관리해준다 하면 샀거든요. 네네. 그래요, 거질로 제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다 안 살래 했는데, 다 사라고 해서 했거든요. 예. 예, 계속 빠져가지고. 예, 그쪽에서 관리는 안 해주던가요? 그래, 해준다 하면서 자꾸 놔두면 된다 이러면서는 내가 내 전화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예.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무튼 주가는 빠지는 상황 속에서 맡기신 우리 시청자분은 조금 답답한 상황. 얼마 전에 13,000원도 깨질 뻔 했었다가 아무튼 지키고 지금 올라온 게 13,550원인데, 우리금융은 언제쯤 올라올는지 혹시 비중이 많으신지요? 몇 프로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전화 충분히 하실만 하고요. 왜 이렇게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며, 또 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네, 우리금융은 자회사, 경남은행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네. 좀 많이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조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반등의 시간만 좀 남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13,000을 찍었거든요. 13,000을 찍으면서 이 종목은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냐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방 쪽으로도 보면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기관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네. 계속 팔다가 어제 샀습니다. 어제 사서 좀 급등을 시켰는데, 그래도 좀 차익 실현 물량, 쉽게 말하면 개인들의 물량, 이런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일단 조금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14,000원 찍었죠. 네. 그래서 우리 금융은 17,500원 같으면 좀 고점인데요. 좀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면서, 1차적으로 보실, 어떤 그 1차 목표가가 16,000원 선입니다. 16,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아주 많으니까, 16,000원에서 15,300원 구간에 보면은 참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16,000원대에서 힘이 없다면은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좀 더 연말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17,000 매수가까지 보는데요. 자, 이 종목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저점이기 때문에 저가 좀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고,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저가 좀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저가 맞습니까? 바닥 맞나요? 13,000원? 네, 지금 13,000원대 같으면 사실 대상바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차트 흐름 보여주면은 13,000원대 같으면 거의 대상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13,000원대가 거의 대상바닥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융주들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네. 다음 달에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요. 네. 아무래도 금융주의 어떤 좀 마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보시면서 네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말까지 오면은, 연말까지 좀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장 한 달 뒤에 있을 하는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못 올렸으니까 금리 인상하면 분명 은행주는 실적 개선, 마진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아마 그쪽 증권사에서도, 지금 흐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손절을 불러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있어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길게 보면은 역시 은행주가 결국에는 올라올 것이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은 역시 시각에서는 왜 이렇게 흐르기만 하지 빠질지 답답하시겠지만은 역시 들고 있으면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은행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그쪽에서도 외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기다리면 매수가는 회복한다.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 갖고 기다려 보시고요.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하면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금융 13,000원 저도 개인적으로 바닥이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래요. 또 그냥 홀딩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언제나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저희도 액션을 좀 드리면 좋은데. 아무튼 우리금융 들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 연말까지는 또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까지는 한번 들고 계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통화만 상담 전화 더 받아보죠.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한화 케미칼. 네. 예, 좀 알고 싶은데. 예, 지금 사신 종목입니까?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 좀 알려주시죠. 25,800원이고요. 네. 30%. 예, 이때 그럼 최근에 이것도 사신 거네요? 예, 최근에 들어갔어요. 예, 이때 어떤 지금 화학주는 처음 사신 건지요? 아니, 화학주는 옛날에 OCI나 그런 네네. 건 조금씩 사러 좀 수익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케미칼은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예, 그래요. 자, OCL 같은 엊그저께 보니까 이 네. 거래량 터지면서 네. 이 장대 양봉을 음봉을 한번 맞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기관 매도가 되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혹시 뭐 이게 앞으로 내려갈 거라는 그런 신호가 아닌지 싶어서. 아, 어제요? 예. 어젠가, 엊그젠가? 네, 맞습니다. 5% 이상 빠질 수도 있었어요. 예, 그래요. 뭐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기관의 매도가 꽤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딱히 그날 외국인들도 안 받아줘서 장대 음봉 나온 게 이게 뭔가 하락의 사인인가, 그때 살짝 지금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도 깬 게 조금 미심쩍어서 지금 뭐 많이 매수가 대비해서 가격이 먼 건 아닌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좀 해봤다라고 하시네요. 네. 하나케미칼은 가성소다 수출 가격이 한 15.7% 정도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에서 지난주보다 일주일 만에 한 15%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나케미칼, 특히 이제 화학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렇게 25,800 같으면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답답한 흐름이지만 어제는 사실 밑골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나케미칼은 좀 가져가시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한 수익이 발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때렸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밑골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이지만은 아무래도 이 종목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흐름만 보면은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었지만은 오늘 네.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전고점 27,550원 돌파는 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 좀 많이 팔았습니다. 아래 좀 많이 팔았는데 음봉이죠. 여기 음봉자리에서 기관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걸 걱정하시는 것 그래서 같은데. 이 음봉자리는 기관들이 물량 소화를 해내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면 다시 또 매수권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말씀드리면요. 네.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한 22,000원 정도, 22,500원 정도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탈한다면은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보다는 하락 트렌드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2,500원의 지지가 된다면은 당연히 또 이 종목은 또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연말까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케미칼 뭐 추석 끼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급반등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처음에 걱정하셨었던 20일 이동평균선 깼던 기관 물량 나오면서 긴 음봉 나왔던 것, 그 다음날 다시 외국인들이 조금 받아주면서 밑꼬리가 달리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또 조금이나마 양봉이 그려지는 것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고요. 물량을 어느 정도 턴 이후에 기관이 또 다시 재차 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고요. 일단 정고점인 27,000원 뚫는가 한번 보시고 3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2,500원은 그래도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22,500원, 27,000원 그 위에 3만 원 한번 매물을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끝으로 하나케미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했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는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818포인트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지수 때 한 번쯤 불러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다시금 1820이 깨진 이유 어디에 있나 봤더니 역시 기관 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신권에서 역시 이 시각 400억 이상을 팔고 있거든요. 기관 전체 순매도가 한 400억 조금 못 되는데 투신권이 이미 그 이상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오늘 한 3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사는 상황에서 지수는 3포인트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역시 투신권이 오늘은 외국인들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 장 후반 들어 투신권이 힘을 좀 더 발휘한다면 재차 이틀 연속 약보합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추석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텐데 추석 앞두고는 몸을 좀 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내 종목을 지금까지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고 많이 오르는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일단은 자르고 수익을 확정짓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잠시 중국장 열리는데 중국장 열리는 모습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